자, 이제 몸도 좀 건강하게 만들어 봤겠다. 이 마음속에 응어리를 좀 표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이라든지 일상 속에서 어우 이건 어떡하지 하는 그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법률 상담에 있어서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우리 대끼리 상담소 우리 고정황 변호사와 함께 이 시간을 또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대끼리 상담소를 통해서 어떤 고민을 해결드릴까 네. 고민하면서 지냈습니다. 잠 못 이루셨죠? 아우 센스 예. 있는 답변. 아, 네, 오늘도 좋습니다.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대끼리 상담소에는 오늘 어떤 고민이 도착했을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고민. 변호사 선생님, 큰일 났어요.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했어요.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자녀가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선생님? 오늘의 고민, 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네. 대끼리 상담소 오늘은 그 상속. 고민이 상속에 관련된 고민이네요. 네. 이 이혼한 여성이요, 두 음.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배우자죠, 이 아이들의 아빠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자녀들이 전 배우자, 즉 아이의 아빠들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냐라는 오늘의 고민입니다. 그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했는데 진영아 씨 전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예, 전 배우자 사이에 낳은 우리 자녀가 전 배우자의 상속을 그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님?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부부가 이혼했을 경우에 이 사건 것처럼 아내가 이혼을 하고 다른 남편과 남자와 결혼했을 경우에 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있는 그 아들이 그 전 남편과의 부자 관계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유하기 때문에 전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당연하게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속 문제가 정말 의외로 굉장히 복잡한데 직계 존속 막 이러면서. 저도 들어봤거든요. 네. 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용어도 굉장히 어렵고요. 예,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 그 상속인 순위가 특히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네. 법률에서는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이라는 거를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일단은 직계 비속 존속으로 나뉘는데 직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가계도를 그린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가계도를 그릴 때 그 선이 직선으로 내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데요.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계 존속에 해당하겠고 네. 직계 비속이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개념. 본인을 기준으로 해서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가 바로 직계 비속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정말 이해가 쉬워지네요. 그렇죠. 네. 네. 상속 순위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그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아,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즉 아들이 없이 자녀가 없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네.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2순위로서 상속을 하게 되고 그 모든 아내와 자식이 더 없다면 형제 자매가 3순위로 상속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네. 할머니와 같이 사는데 내 네.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 네. 할머니의 이 재산을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직계 비속에는 네. 자식도 포함되지만은 그 자식의 자녀인 손자와 손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만약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없다면 당연하게 그 할머니의 직계 비속에 해당하는 그 손자가 또는 손녀가 할머니 재산을 상속받을 수가 있겠죠. 그럼 만약에 할머니의 아들인 네. 작은 아버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상속 부분에 있어서 이 상속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 부분은? 네, 예를 들면 할머니께서 1억 원이라는 돈을 남겨 네. 놓으시고 예를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서 문제되는 것은 법률적으로는 대습 상속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대습 상속. 예, 대습 대신해서 이제 상속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삼촌이 계셨었는데 만약에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생존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면 네. 당연하게 아버지께서 그
상속을 받으셨을 거잖아요. 예, 네. 예. 예를 들면 할머니의 그 자제분들이 두 네. 분, 그 아버지와? 질문자의 아버지와 삼촌이 있었다면 당연하게 그 두 사람이 상속을 예를 들면 5천만 원 네. 받으셨을 거잖아요. 네. 배우자가 없다는 전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네. 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셨다는 이유만으로 삼촌이 그 돈을 1억 원을 다 상속받는다. 약간 불합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민법에서는 어떤 규정을 두었냐면 그 아버지의 그 손자가 대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순위에 올라가서 상속을 받게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즉 그 손자가 아버지의 위치로 올라가서 삼촌과 1대1로 예를 들면 5천만 원 받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대습 상속이라는 제도입니다. 네. 어. 네. 그리고 한 예로 만약에 어머니가 유산으로 네. 3억을 남겼어요. 네. 남겼는데 이 어머니가 주변에서 사시면서 돈을 빌린 거예요. 네. 빌렸는데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지 못하는 경우인데 네. 그 상속하면 빚까지 떠안는다는 말이 있거든요. 예, 정확한 금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속 받아야 되는 거지. 네. 이 그때는 경우에서- 어떻게 되나요? 네. 이런 경우에 있어서 상속 재산이 명확하게 즉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부모님들께서 남긴 재산이 많다고 본다면 당연하게 상속받는 게 맞는데 네. 그게 불명확하다거나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당연하게 채무만 존재한다고 본다면 네. 상속을 포기한다거나 또는 한정승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특히 불명확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하게 승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 승인, 한정해서 승인한다는 의미거든요. 그 한정한다 무엇을 한정하느냐 하면 아버지 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재산도 남겨놓으시고 빚도 남겨놓으셨잖아요. 남겨놓으시고. 네. 그러면 그 빚을 아버지 또는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그 범위 내에서만 갚고 더 이상은 채무를 갚지 않겠다. 한정해서만 승인을 하겠다는 것이 한정 승인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재산이 네. 이만큼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남은 재산으로 빚을 다 갚고 남는 재산은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명확하다면 한정 승인을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정 승인의 예. 방법이 있네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유산보다 네. 빚이 더 많아요. 네. 그러면은 빚을 못 갚잖아요. 네. 그러면 그 빚을 누가 갚나요? 그 빚은 그대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어. 네, 그런 채권자들이 그런 감수하는 것이죠. 아. 예를 들면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거나 네. 사망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채무는 그냥 남아 있는 상태에서 사라지는 것으로 아, 그래요? 보면 되겠습니다. 어. 예. 그리고 저 보험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말이 있던데 이것도 뭐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나요, 선생님? 네. 이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보험을 많이 가입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자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수익자가 누구냐에 따라서요. 원칙적으로 이제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그 피보험자의 사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비하기 위해서 들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생명보험 같은 경우에 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수익자를 통상적으로는 배우자 또는 네. 자제분으로 해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 보험금이라는 것은 수익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즉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보험 계약에 따라서 수익자에게 직접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아닌 수익자의 직접적인 권리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속의 개념은 아니고요. 직접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빚이 많은 상태에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보험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자의 개별적인 고유 권리이기 때문에 네. 별도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상속과는 좀 다르군요. 네. 근데 만약에 단순하게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네네. 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네. 또 다른 상해보험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치료비라든지 그런 것들. 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수익자로 정해놓지 않는다면 즉 돌아가신 분이 수익자가 된다면 역시 그것은 수익자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 그 순서대로 동일하게 배분이 되겠죠. 시원하다, 시원하다. 네. 이게 정말 상속이랑 다르군요. 상속에 관련된 고민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 가서 물어보기 좀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고민이 조금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고민도 풀겠지만은 앞으로 여러분들 뭐 법률 관련 고민이라든지 그런 궁금증이 있다면 댓글 경남통으로 여러분들 많이 사연을 좀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재밌는 화제의 또 판결을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재밌겠네요.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판결인데요. 이탈리아? 예, 양육비 지급과 관련되는 판결인데 이탈리아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서 남편이 양육비를 주기로 했었습니다. 네. 월 400유로라는 돈을 주기로 했는데 예, 그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해서 피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네. 피자로 한 2년 정도 양육비를 지급하셨었는데 그것을 아내분께서 받으시다가 도저히 받지 못하겠다 불만을 제기하고 법원에다가 고소를 제기한 그런 사건입니다. 아니 그런데 400유로만큼 피자를 지급했다 이거죠. 양육비로 피자를 줄 수가 있나요 이게? 400유로면 우리 하나로 한 50만 원 조금 넘는 예, 돈이죠. 53만 그럼 피자가 몇 우리 3만 원 판이지? 정도. 진영아 씨? 피자가 몇 판일까? 뭐 거의 한 20판은 넘을 것 같은데. 중요하지는 않겠지만은 예. 어떻게 양육비를 피자로 줘요? 예,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5유로가 피자 한 판이라고 하면 아. 400유로이기 때문에 한 80판 정도 80판. 한 달에 80판 정도 되겠죠. 한 달에 80판이면 네. 하루에 2판은 넘네요. 아니 어차피 뭐 저 식사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리 맛있는 피자도 매일 먹거나 하면은 좀 질릴 것 같은데요. 그럼 양육비로 피자를 대신했는데 법원 판결은 좀 어떻게 났나요? 네네네. 네, 법원에서는 그 판결이 아버지께서 양육 책임을 다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여러 가지 사정을 본 것 같아요. 최초에 2002년도에 이혼을 하셨는데 네. 2008년도까지 잘 양육비를 지급해 오시다가 200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터지지 않습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가게가 영업이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 한 2년 정도 어쩔 수 없이 그런 그 물품으로 피자를 드린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뭐 2년 동안은 잘 받으시다가 그 이후에 그 아내와 자식이 약간 사이가 안 좋아져서 그 딸아이가 다시 남편과 살게 되면서 뭔가 불만을 제기했던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법원으로서는 그 아버지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금액에 해당하는 네. 현물로 양육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 책임을 다 했다 이렇게 본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시간은 없지만은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짧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혼을 했어요. 네.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양육비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양육비를 만약에 안 준다면 네.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을 받는다거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것을 양육비를 지급받을 사람이 이제 법원에 청구하게 되면 네. 양육비 이행명령을 법원에서 내리는데요. 네. 그 이행명령을 불응할 경우에는 제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과태료와 감치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최대한 과태료를 1,000만 원까지 그리고 감치를 30일 정도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네. 또는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에서 구속당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받으실 수도 있죠. 네. 그렇군요. 제가 이혼은 안 했고 네. 만약에 제가 이혼을 다른 한다는 분을 얘기입니다. 대신해서? 네. 네. 그런 고민이죠. 고맙습니다. 자, 네. 대기림남통 네. 오늘 상담소 통해서 이 뭐 상속에 관련된 고민과 그리고 그 양육비에 관련된 저희들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정환 변호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말 못할 고민이나 궁금증들 저희 대끼리 경남통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마음속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010-2583-4150으로 문자나 제보 보내주시고 경남방송 밴드 여러분들 통하시면 많은 분들과 즐거운 이야기와 정보들 나눌 수 있겠습니다.